오늘은 수학적 귀납법 하겠습니다. 귀납법. 이쪽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여러가 또 헷갈린다. 오케이. 여러 가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입니다. 요게 있고, 두 번째는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요거는 이제 주로 빈칸 채우기 많이 나오죠. 빈칸 채우기로 많이 나온다. 뭐 그냥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냥 직접 생으로 증명하라는 문제들도 가끔 나오는데. 마지막은 관계식 찾기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내신 특유의 유형이에요. 하지만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있고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수능에는 이게 잘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그래서 이쪽에서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귀납적으로 정의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 뭐 등차 등비는 당연하고, 그래서 뭐 개차 수열이라든지, 뭐 개비 수열이라든지, 아니면 PAN 더하기 Q꼴이라든지, RAN 더하기 Q꼴, RAN 더하기 P꼴,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냥 어떤 수열의 추론이죠. 수열 추론. 이거는 양쪽이 있죠. 정방향이 있고 역방향 추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방향 추론은 함수와 관련되어 있고, 역함수 개념이에요. 역함수 개념. 역함수 개념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현재 이제 교육과정에서 수능이나 이런 데 가장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는 수능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단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사실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이것도 잘 안 나오고, 이거는 내신 수능에 나오는 거는 내신에는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2단원을 공부를 할 때는 요거 위주로 좀 빡세게 공부를 해놓는 게 나중에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냥 내신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의 개념이죠. 함수의 개념이고, 예를 들면 등차 수열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3n 더하기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봐도 A에는 n에 1 들어가면 4, 2 들어가면 7, 뭐 3 들어가면 10 이런 식으로 공차가 3이고 첫 항이 4짜리인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지, 그지?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A1이 4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3이야. 자, 이렇게 쓴다고 한들 우리가 여전히 등차 수열이고 차이가 3이니까 4, 7, 10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를 당연히 알 수 있죠. 그죠? 다만 여기선 예를 들면 너네가 A 100을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에다가 그냥 100을 넣으면 되지. 그럼 301이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A 100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4에서 30, 99번, 99번을 가야 돼요. 그러니 조금 찾기는 불편하지만 그 대신 이와 같은 항과 항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항과 항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방식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형태라는 거야. 한 가지 더 있죠. 어떤 것도 가능해? A n 더하기 1을 너의 2배가 A n 더하기 A n 더하기 2가 된다. 에다가 첫 항은
4고 두 번째 항은 7이야. 자,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an 플러스 2 입장에서는 너에서 너를 빼면 an 플러스 2가 나오죠. a1과 a2를 알면 쓱쓱 대입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야. 즉 a1, 2에서 3을, a2, 3에서 4를, 3, 4에서 5를 이런 식으로 앞에 항들을 가지고 뒤에 항들을 꾸려갈 수 있는 방식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형태의 특징이에요. 꼭 이런 것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아니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a, 2n 같은 경우에는 an에다가 1을 더하고 a, 2n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2an에다가 1을 빼고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한 것도 귀납적으로 정의한 수열이야. a1 같은 경우에는 귀찮으니까 1 같은 거 하자. 자 a1 들어가면 뭘 알 수 있어? a2랑 1 들어가면 a3을 알 수 있죠. a2랑 a3은 다시 2 들어가면 a4를 알 수 있고 2 들어가면 a5를 알 수 있고 a3에서는 a6을 a3에서 또 a7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두 개씩 이제 또 약간 새끼를 치듯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도 역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형태입니다. 다양해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는 거는 꼭 일반항이 아닌 형태들은 대부분 다 귀납적으로 정의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항의 형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an 자체가 n에 관한 그냥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n에 관한 함수. 그래서 일반항으로 바꿀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임의의 항에 대한 값을 내가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개차수열, 개비수열, 그 다음에 RAN 플러스 P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일반항으로 바꿔서 항을 이제 찾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여러분이 요 귀납적으로 정의된 표현을 알 겁니다. 요게 이제 차이에 대한 표현, 요게 등차 중앙 표현. 그러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등비수열은 뭐가 있겠어? 요거 비율에 대한 표현이 있겠지. 여기가 나누기로 바꾸게 되면 비율을 알려주는 거고 그럼 너가 이제 제곱이 되면서 너랑 곱한 게 되면 등비 중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등비 중앙 표현에다가 항 두 개 주면 역시 우리는 어떤 등비수열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등차 등비수열의 귀납적 표현이 있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개차수열, 개비수열, 그 다음에 RAN 플러스 P꼴 요 세 가지 정도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니까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요 두 가지는 사실 무조건 이렇게 풀면 나와라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방향 추로는 규칙성 찾기에 대한 이야기고 역방향 추로는 케이스 나누기입니다. 케이스 분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 두 가지가 사실 이 수학적 귀납법 단원의 근본입니다. 왜냐면 수열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왜 가르치냐면 뭔가 어떤 숫자 열을 가지고 거기서 규칙성을 좀 찾고 일반화를 하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사고력을 키우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 사실 요것들은 조금 지엽적인 이야기. 자, 개차수열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개차수열의 표현이 있습니다. 개차수열 표현. 우리가 개차수열은 등차수열과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면 등차수열은 어떻게 됐냐면 an 플러스 1 그 다음 항을 표현할 때 an에다가 어떤 공차 일정한 값을 더하면 얘는 등차수열이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일정하지가 않은 어떤 n에 관한 함수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그냥 n에 관한 식이야. 뭔진 몰라. 뭐 n에 관한 다항식일 수도 있고 n에 대한 뭐 등비수열 형태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면 A1에서 내가 AN까지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봐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땡땡땡 AN-1이 있고 AN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는 F1을 더하면 돼요. 그죠? 1 들어가면 A1 더하기 F1이 A2니까 이렇게는 F2를 더하면 돼요. 땡땡땡. 마지막에는 FN이 아니라 중요한 게 N 빼기 1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n-1번째는 n-1개의 차이를 더해야 n번째 항이 나오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n-1개의 차이죠. 그래서 an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1부터 더해 나간다면 f1부터 fn-1까지를 더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시그마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 너의 일반항은 A1 첫 항에다가 FK를 1부터 n-1까지 시그마를 한 게 개차수열의 일반항이구나.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개차수열에서는 어떤 형태들이 등장을 하는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자리는 결국에는 FK에 대한 이 시그마 연산이 중요해. 그럼 이 식에는 K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등장한다고. 여기는 시그마 단원에서 나온 총집합이에요. 총집합. 당연히 부분분수도 나오고 루트 더하기 루트분의 1도 나오고 뭐 여기가 등차수열 곱하기 등차수열분의 1도 나오고 분모가 뭐 K에 관한 2차식 형태도 나오고 K제곱, K세제곱, 시그마도 나오고 다양한 등비수열 형태도 나오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시그마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개차와 한 끗만 다르죠. 등차와 개차의 차이처럼 등비와 개비는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 자리가 곱셈으로 바뀌겠죠. 다 똑같아요. 뭘로 바뀐다? 곱셈으로 바뀐다. 그러니 A1에다가 쭉 더해 나가는 게 아니라 쭉 곱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못 한다는 거야.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표기인 파이라는 표기를 써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이건 대학 수학 내용이니까 모르셔도 되고 그냥 쭉 F1부터 Fn-1까지 곱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방식은 똑같아. 왜? 내가 첫 항부터 구해 가는데 A2를 구하려면 F1을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A3은 F2를 곱하는 거고 쭉쭉쭉 AN까지 가려면 Fn-를 곱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간략하게 계산이 되는 형태만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서로 약분되는 형태가 대표적이고요.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FK가 등비수열 형태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2에 1승 곱하기 2에 2승 곱하기 2에 3승 땡땡땡 곱할 수 있잖아. 그럼 지수끼리는 더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 팩토리얼과 관련된 형태라든지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거의 뭐가 나오냐면 주로 약분된 형태랑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등비 정도 아시면 됩니다. 두 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온다. 됐죠? 사실 개비수열은 약분되는 거 말고는 잘 안 나와요. 개차수열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왜? 개차수열은 출제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시그마 낼 수 있는 건 다 낼 수 있으니까. 시그마에서 학습한 것만 정확하게 잘 되어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 자, 두 번째. R 곱하기 AN 플러스 P 꼴이 뭐냐면 엄격하게는 이런 형태입니다. 등비 더하기 알파 꼴의 수열이에요. 왜 등비 더하기 알파 꼴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A, N 플러스 1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R에다가 AN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등비수열에다가 뭔가 매번 어떤 값을 일정한 숫자를 더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어떤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 형태에다가 우리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구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 어떤 AN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2 곱하기 AN 더하기 뭐 3이라고 할게요. 자, A1은 뭐 5라고 할게. 자, 이런 게 있다고 칠게. 여러분이 이 형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이 형태의 일반항은 무조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 형태의 일반항은 AN은 일단은 요 공비 R에 n-1을 써주시고 이 자리에 두 가지의 어떤 상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P라고 썼으니까 여기 P라고 쓰지 말걸. 좀 늦었네. 원래 여기 P랑 Q 쓰는데 여기 P랑 Q 쓰면 안 될까? 고쳐주면 안 될까? P 대신에 뭐라고 쓸까 그러면 P를 조금만 고치면 어떤 문자로 바꾸기 좋을까요? PQRS R 더하기 S라고 쓸까요? S 약간 그래? 뭐 S라고 씁시다. 상관없어요. 원래는 D라고 쓰긴 하는데 D라고 쓸까? 왜냐면 뭔가를 더한 거잖아. 일정한 값을 더하는 건 D라고 쓸게요. D. 여기 D라고 써줄래? D. 이렇게 R, AN 더하기 D꼴. 자, 그럼 봐. 이 형태는 일반항이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대입하면 끝나.
이 형태가 일반항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느냐 봐봐. 일단 식을 바로 이걸 쓴다고. A에는 공비가 이 자리네. 2의 n-1승 P 곱하기 더하기 Q. 자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AN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PQ만 알면 돼요. 그죠? 즉 항을 두 개만 알면 돼. 맞아? 두 개만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A1을 알아. A1을 알면 당연히 누구를 구하기가 쉬워? A2를 구하기가 쉬워.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슉 13 나오죠. 그죠? 자 여기다 대입해 볼게. 이제 1을 대입하면 P 플러스 Q가 나옵니다. 너가 A1 2를 대입하면 2P 플러스 Q가 나와요. 너가 A2 됐지? 자 둘을 서로 빼면 바로 P 값이 나옵니다. P는 얼마가 나오냐면 8 나와요. 8 P 플러스 Q가 오니까 Q는 마3이네요. 짠. 자 이렇게 일반항을 굉장히 간결하게 구해봤는데 단연간 가르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거는 요 형태를 일반항을 구하는 제일 쉬운 풀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현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쭉 나열해 가면서 전개해서 시그마를 다 계산하는 등비수열의 합계산을 한다고 원래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일단 전개를 하는 과정도 좀 번거롭고 귀찮고, 그 다음에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원래 어떤 식으로 푸냐면 치환을 해서 풀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양변에다가 어떤 일정한 값을 더해. 그게 이렇게 되게끔. 그래 놓고 요거를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불러요. 넌 B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Bn이 뭐가 되냐면 공비 2짜리 등비 수열이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전개해서 식을 정리하면 K 값이 나와요. K는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히 3 나오지. 그지? 왜냐면 2K 넘어가면 K, K는 3 이렇게 되지. 그래서 K가 3이야. 지금 잘 보면 요거 위아래 요 식이랑 아래 식이랑 같은 식이지. 그지? 3 넘어가면 똑같죠. 그럼 너네가 AN 더하기 3이라는 수열 자체가 BN이고 BN은 공비가 2짜리 등비 수열이야. 즉 BN은 어떻게 되냐면 공비가 2짜리 등비 수열이고 첫 항 B1이 곱해져야 되는데 B1 같은 경우에 A1 더하기 3이자. A1이 5잖아. 8이죠. 8. 그 다음에 이게 BN인데 BN이 사실 누구냐면 AN 더하기 3이지. 그럼 다시 양변에서 3 빼면 빼기 3이지. 그래서 AN은 뭐다? 이렇게 나온다고. 얘랑 똑같이 나오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치환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이고, 근데 굳이 이제 새로운 수열에 대한 치환이나 이런 게 너네가 좀 익숙치도 않고 하기 때문에 증명 자체는 이런데 결론이 사실은 이와 같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으로 여러분이 풀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너네가 해보세요. AN이 마이너스 3,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 그리고 A1이 2래요. 그때 AN 일반항을 구해봐라. 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쓴다? P 마3에 n-1승 더하기 Q 됐지? 그리고 두 개 대입해서 PQ 구할 거야. 자, A1이 2기 때문에 이를 쓱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5 나와요. A2는 마이너스 5. 자, A1 같은 경우에 1 들어가니까 P 플러스 Q예요. 애초에 저렇게 정했으면 맨날 P 플러스 Q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n-1승이니까. 얘는 누구냐면 RP 플러스 Q인데 R이 마3이니까 마3P 플러스 Q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두 식을 서로 빼면 뭐가 나오냐면 4P가 나와요. 4P는 7이죠. P는 4분의 7 나오고 Q는 더한 게 2니까 4분의 1 나오고 끝이네요. 끝.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쓱쓱 대입 푸시면 끝.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 수열, 추론, 정방향, 역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문제를 가지고 좀 이따 살펴보고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여러 가지 증명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도 있고, 뭐 3단론법도 있고, 뭐 다양하죠. 대우법도 있고.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어떤 경우에 대해서 해당하냐면 어떤 명제가 자연수의 일부에 대해 성립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다.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무슨 소리냐면 어떤 명제를 P라고 부를게요. P, N. 너가 뭐 참이다. 임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하는 방식. PN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자체가 어떤 명제인 건데 예를 들면 1제곱, 2제곱, 땡땡땡 n제곱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자,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하겠다는 거야. 너는 너이다. 이 명제 자체를 PN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근데 n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어.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P1이 참임을 증명을 해요. 확인. 물론 P1이 아닐 수도 있어. n이 만약에 여기처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n이 5 이상의 자연수야. 그럼 5부터 어쨌거나 가장 작은 그래서 일부라고 했잖아. 자연수의 일부. 꼭 전체 자연수가 아니라 뭐 다음 부등식이 4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럼 4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를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어쨌거나 가장 작은 자연수. 꼭 1이 아니어도 돼요. 가장 작은 수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P, K가 참이면 P, K 플러스 1도 참이다 라는 명제 자체를 증명합니다. 를 증명. 참이면이죠. 참이면. 즉 P1이 참이면 P2도 참인 거고 P2가 참이면 P3도 참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 P1이 참인 걸 확인했으니 P1, 2, 2, 3, 3, 4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귀납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인 거야. 아까 우리 수열 귀납적으로 어떻게 정의했어? A1을 알면 A1에서 A2, A2에서 A3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항들이 정의가 됐죠. 그 참인 여부 자체가 하나씩 연쇄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K가 참이면 K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이는 것.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의 제곱은 6분의 1, 2, 3인가? 참이죠, 그죠? 자, 두 번째 K일 때 참이면 이라는 거는 1의 제곱부터 K제곱까지는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된다 치자. 자, 이게 만약에 되면 이면 이게 되는지를 보이고 싶은 거야.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역시 6분의 K 플러스 1 들어간 거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인지 확인. 자, 이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너지. 이렇게. 그지? 그럼 실제로 얘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나는 이거에다가 이걸 더한 게 너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실제로 여기다 더한다고. 이거를 더한 게 너가 되는가?
이 부분이 증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 해보시면 이게 돼요. 통분해갖고 뚝딱 계산하면 아 네가 되더라. 그래서 결론 K가 참이면 PK 플러스 1도 참이다 라는 그 명제 자체가 성립하니 K가 자연수일 때 한해서 1이면 2가 되고 2면 3이 되고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Pn이 참입니다. 이렇게 증명이 끝난다고. 됐지? 그래서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등식 증명이고 두 번째가 부등식 증명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배수 증명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풀이하는 방식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이제 문제 보시면 이따가 유형별로 있으니까 부등식이랑 배수 증명은 선생님이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 개씩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쓰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관계식 찾기 설명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관계식 찾기를 해볼 건데 자, 관계식 찾기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피보나치 같은 것도 있고 뭐 농도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어떤 요거 이제 AN, BN 섞여 있는 뭐 이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보나치와 관련된 것 중에서는 하노이의 탑 같은 것도 있고 하노이의 탑 얘기하면 또 건우가 좋아하겠죠? 뭐 이런 아마 해봤을 겁니다. 그죠? 코딩하고 하는 방식으로 귀납적으로 n번째까지 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n 플러스 1번째를 만들고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거야. 선생님도 옛날에 코딩 배울 때 하노이의 탑 뭐 코딩 해본 적이 있는데 자,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계단을 올라요. 여기가 지면이고 이 정도 올라갑시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계단을 오릅니다. 6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번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계단을 오를 수 있대요. 있다. 총 오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오르는 방법의 수. 물음표.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네가 예를 들면 어떻게 오를 수 있냐면 여기서 하나 이렇게도 오를 수 있고 아니면 두 개 이렇게도 오를 수 있고 뭐 다양하다는 거야. 근데 두 개, 한 개 오른 거랑 두 개 오른 거는 다른 방법인 거죠. 그죠? 어쨌거나 내가 오르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그럼 이제 오르는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세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좀 찾자는 거죠. 내가 6개의 계단을 오르겠다는 거는 그 직전에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내가 도착했다는 거는 5번째에서 이렇게 한 칸을 올라와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4번째에서 한 번에 2칸을 올라와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가지수는 A4라고 부를 수 있지. 6개의 계단을 오르는 걸 A6이라고 부른다면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A5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6은 총체적으로는 A5와 A4를 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이거야. 왜냐하면 4개의 계단을 올라온 다음에 예컨대 4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가 10가지라고 해보자. 10가지의 방법으로 여기를 올라서 한 번에 2칸으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든 5개의 계단을 오르는 A5의 가지수로 여기까지 와서 한 번에 한 계단을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네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A4에서 한 개 오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A5, 이 5번째 계단을 밟았으면 무조건 A5에 포함돼요. 그래서 5번째 계단을 밟았냐, 밟았지 않느냐 두 가지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럼 밟았으면 A5에다가 한 칸 더하고 안 밟았으면 A4에서 한 번에 2칸을 왔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다양한 변형들이 있습니다. 오를 때도 예를 들면 왼발로 오를 수도 있고 오른발로 오를 수 있다든지 2칸을 오를 때는 꼭 한 발로만 올라야 된다든지 내가 한 칸을 오를 때는 왼발로 오르는 것과 오른발로 오르는 게 다르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 플러스 한 가지 있잖아. 플러스 1 올 때. 그럼 여기 A5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줘야 되겠어? 왼발도 있고 오른발도 있으니 곱하기 2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고. 예컨대.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계단을 오르는 걸로 하고 있잖아. 블럭을 나무, 쌓기나무를 이제 늘어놓는 가지수로도 한다고.
10칸의 쌓기나무를 니네가 표현하고 싶어. 근데 블럭이 한 칸짜리, 두 칸짜리가 있어. 그걸로 10칸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럼 1111 10개 할 수도 있고 2짜리 5개 할 수도 있고. 근데 한 개짜리 블럭의 색깔이 3가지야. 2개짜리 블럭의 색깔이 2가지야. 예컨대. 그러면 마지막에 A9에서는 한 칸이니까 3을 곱하고 A8에서는 2가지 색깔이니까 2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 기본은 피보나치 수열에서 옵니다. 그럼 이것도 내가 꼭 한 개 또는 2개만 있겠어? 아니겠지. 3개짜리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돼? A? 3을 더해주면 된다고 예컨대. 이런 것도 다 있는 변형들이에요. 근데 기본은 어디서 온다? 우리가 요 피보나치 수열의 어떤 형태에서 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노이의 탑도 이제 저기 뭐야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어떤 내용인데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에 대한 이야기고, 하노이의 탑은 뭐냐면 이렇게 그 여러분 축제 때 고리 던지기 해봤나요? 약간 고리 던지기 하는 이런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크기 순으로 원판이 쌓여 있어요. 예컨대 4개가 쌓여있다고 칩시다. 이 4개의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모두 다 옮기는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여러분이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올라갈 수가 없어. 항상 작은 원판은 비어있는 데 가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큰 원판 위에만 옮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4개짜리는 좀 어려우니까 3개짜리를 한번 한다고 치자. 3개짜리를 옮긴다면 제일 먼저 얘를 옮기겠죠. 아무데나 옮겨. 그 다음에는 얘를 여기다 못 옮기잖아.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옮기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여기로 다시 옮겨. 그 다음에 큰 걸 다시 한 칸을 옮겨. 그 다음에 다시 작은 거 너가 여기로 가. 다시 중간 게 여기로 가. 다시 작은 게 여기로 올라와. 어때? 그럼 이제 조건에 맞게 잘 옮겼죠. 우리가 첫 번째 기둥에 있던 거를 두 번째 기둥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옮기는 가지수, 이게 만약에 n개야. n개. n개를 옮기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부른다면 이 an을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한번 찾아봐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럼 해볼게요. 봐봐. 만약에 n 더하기 1개야. 그럼 일단은 내가 몇 개를 옮겨야 되냐면 n개를 먼저 옮겨줘야 돼. 이 n개를 여기로 또 다른 곳에다가 옮기는 그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면 an이라는 거야. 일단 an번의 턴을 썼어요 지금. 그지? 그 다음에 n개를 내가 옮겼으면 누구만 남아? 제일 큰 것만 남아. 그럼 제일 큰 게 여기 옆으로 와야 되잖아. 그게 플러스 3번으로 옮겨줘야 돼요. 다시 이 남은 an개를 다시 이 위로 올라와야 되지. 그게 몇 번이야? an번의 시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a n 더하기 1은 2an 플러스 1. 이게 바로 하노이의 탑의 경우의 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간단해요 사실. 자, 근데 이게 누구야? 이게 무슨 꼴이야? 너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마지막 일반항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내기는 사실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요새 또 AI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거 뭐 코딩과 관련해서 하노이의 탑은 되게 유명한 문제라 충분히 나올 여지가 많은 학교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자, 농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농도도 있고 무슨 뭐 서로 수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있고 약간 뭐 되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는데, 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자, 비커 A가 있고 비커 B가 있어요. 각각의 이쪽에 100ml, 너도 100ml. 근데 너는 5% 소금물이고요. 너는 몇 퍼센트 할까? 8% 소금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A 비커에서 첫 번째 A에서 B로 50ml를 옮겨요. 두 번째 다시 50ml를 B에서 A로 옮깁니다. 자, 이거를 한 번의 시행이라고 부르겠대. 너가 1회 시행. 이때 몇 번 시행을 했을 때 이 농도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한 번 시행 후 n회 시행 후 n회 시행 후 A의 농도를 AN이라 하자. 이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해봐라. 자, 이런 게 이쪽에서 나오는 관계식 찾기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한 3가지 정도예요. 이거 이상으로 뭐 잘 안 나옵니다. 뭐 이 정도만 잘 보시면 되네. 일단 벌써 머리가 좀 아프죠. 자, 소금물 너무 싫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내가 A4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했듯이 여기도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로 가셔야 돼요. 자, 원래가 A가 AN이고 B가 BN이야. BN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각각의 농도가 n번째 시행을 했을 때 이런 상태인데 그럼 n 플러스 1번째 즉 여기서 1회 시행을 했을 거 아니야. 1회 시행을 하면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겠냐는 거지. 먼저 여기서 50ml 이쪽으로 줬어. 그러면 원래 소금물 문제에서의 핵심은 소금의 양이에요. 그지? 그럼 여기서의 원래 소금의 양이 ANg이란 말이야. 소금은. 근데 이 중에서 절반인 2분의 AN을 이쪽에다 주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다시 여기서 50ml를 줘야 돼. 지금 현재 B의 양은 얼마야? B는 50을 받았으니까 150이에요. 150. 150 중에 50을 줘야 돼. 그러면 소금의 양, 이만큼이 소금의 양인데 중에 얼마가 넘어가는 거야? 이것의 3분의 1이 넘어가요. 다시 이쪽에다 더해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 소금의 양이 곧 농도잖아. 왜냐면 100ml니까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누구냐면 AN 플러스 1이야. 다 했지, 그지? 그럼 여기서 다 했다라고 말하기엔 약간 아쉽죠. 왜? BN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BN은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지. 그게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AN과 BN은 어떤 특정한 관계에 있어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원래 초기체의 농도가 5랑 8이야. 근데 내가 주거니 받거니 했어. 그래봤자 소금의 합계, 총량은 얼마로 변하지 않겠어? 13으로 변하지 않아요. 즉 BN 자리에다 뭘 대입하냐면 13-AN을 대입해. 그게 바로 AN 플러스 1이야. 그게 바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고 끝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바로 RAN 더하기 D꼴이 나와요. 왜냐면 AN 플러스 1이 AN에 관한 1차식의 형태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끝. 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딱 기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내신에도 잘 나오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것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 정도 보시면 좋겠다. 자, 우리 한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쉬고 오늘 수업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한 10시 한 20분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0분 정도 문제 풀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풀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그리고 1 들어가서 3이니까 더하기 5 뭐 이 정도? 그럼 이제 S10을 구하고 싶은데 S10은 여기서 SN 바로 9에서 10을 대입하셔도 되죠. SN은 마이너스 n제곱 3 되려면 더하기 4n. 자, 10 들어가면 40 빼기 100이니까 마이너스 60 되겠네요.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등비수열 표현이죠. 3번도 등비수열 표현이고 자, 3번 보시면 나번 조건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짝수근의 판별식 너 마이너스 an 플러스 2가 0이니까 이렇게 서로 같겠죠. 그죠? 등비 중앙 표현이고 A1이 12, A2가 18이니까 A1은 12, 공비는 A1분의 A2, 2분의 3이죠. 즉 여러분이 A8을 구하고 싶다면 12에다가 공비를 7개 곱하시면 끝.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개차수열, 개비수열 한 문제씩 하고 넘어갈게요. 개차수열 우리 뭐 해볼까? 6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이제 개차수열이라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일단은 A1과 A2는 그냥 준 거고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한데 마이너스 3 AN 플러스 1 더하기 2AN는 0.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개차수열하고는 표현이 전혀 다르죠. 표현이 다르지만 왜 개차수열인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요 형태는 개수합이 0인 것만 출제가 되고 개수합이 0일 때는 너랑 너랑 뺀 거를 먼저 이렇게 써주시고요. 나머지 항을 넘깁니다. 그러면 2로 묶이면 이렇게 되거든. 지금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같은 거 보이나요? 같죠, 그죠? 자, 이게 뭘 뜻해? 어쨌거나 이웃한 두 항의 차이. 얘도 이웃한 두 항의 차이. 근데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차이에다가 2를 곱한 게 n 플러스 1번째와 n 플러스 2번째의 차이야. 즉 차이에 대한 수열이 무슨 수열이냐면 2짜리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1이 1이잖아. A2가 3이고 그럼 이제 A3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를 더했잖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를 더하게 되냐면 2에다가 2씩 곱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7이 나오게 돼 있어요. A4를 구하고 싶다면 역시 2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한 거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이 차이 자체가 뭐가 된다? 2의 거듭 제곱의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에 뭘 구하고 싶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64가 되는 순간을 구하고 싶대. 그럼 내가 가다 보면 64는 2의 몇 승이야? 2의 6승인가요? 그럼 몇 번을 가야 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번 가면 되지, 그지? 여기가 2의 6승이겠지. 2에다가 2의 5승이 곱해지는 거니까. 근데 얘가 A 1, 2, 너가 2, 3. 2의 1승일 때가 1, 2. 2의 6승일 때가 A 6, A 7이겠죠. 이 차이가 바로 2의 6승이 됩니다. 끝. 이런 문제로. 답은 6이 된다. 넘어간다. 요거는 요 변형이 중요해요. 내신에도 간간히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7번, 8번 비슷한 유형인데 쭉 나열하면서 이제 약분이 되는 형태를 잘 찾으시면 되고요. 8번이 조금 더 어렵죠.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이 이제 왜 더 어렵냐면 대놓고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좌변은 AN 플러스 1이 맞아. 이렇게. 근데 우변이 합의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SN이죠. SN. 자, SN과 AN이 섞여 있을 때는 N 대신 N- 놓고 빼는 게 가능해. 즉 NAN, ESN-1 이런 게 가능해요. 물론 N은 2 이상이 돼야 되겠지. N-이면 N은 2 이상인 건 자동이에요. 양변을 서로 빼줍니다. 빼주시면 이쪽은 N 플러스 1, AN 플러스 1 빼기 NAN은 2AN. 자, 넘어오시면 N 플러스 1 AN이 됩니다. N 플러스 1 AN 플러스 1는 N 플러스 2 AN이 되겠죠. 양변 N 플러스 1 약분해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개비수열의 형태라는 건 보이지, 그지? AN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라는 수를 계속해서 곱한 게 AN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A10을 구하고 싶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관계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해요. 즉 2, 3, 3, 4 이건 성립해. 누구는 성립하지 않아? A 1, 2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A 1, 2는 어디서 찾아야 돼? 처음에 N- 대입하기 전의 식.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2, A, 2는 2, A, 1. 어때? A1과 A2가 서로 같지, 그지? 여기에 1 들어갔을 때랑 분명히 결론이 다르지. 그러니까 A2를 구할 수 있어. A1이 3이니까 A2도 3이야. 그럼 다시 3에다가 곱해 나간다고. A2가 되면 2가 들어가니까 3분의 4, 4분의 5. 마지막에 뭘 곱해야지만 우리가 A10이 나오겠어. A10이 나오려면 N자리에 9가 들어가야지 A10이 나오죠. 즉 A9에다가 10분의 11을 곱하시면 됩니다. 땡땡땡 10분의 11. 요런 문제라는 거야. 쭉쭉 날아가는 거 보이니?
답은 11 끝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AN 일반항과 합이 섞여 있죠. AN, SN이 혼재된 식의 경우 N 대신 N 마일 이용해서 AN으로 통일하든 SN으로 통일하든 이거는 그냥 매번 비슷하다는 거야. 꼭 SN이 아니어도 돼요. 어쨌거나 합의 구조이면 상관없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 10번 RAN 플러스 Q꼴이라고 써놨네. 플러스 D꼴로 바꿔야지. 자, 여튼 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요 10번에서 AN 일반항 한번 구해보세요. 10번에서 AN 일반항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3AN 플러스 2 구해보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할게요. 자, AN은 무조건 3의 n-1승 앞에 그냥 미지수 뒤에도 미지수 끝. 자, A1이 1이니까 A2는 5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다? 너를 여기다 대입한 식에서 나와요. 자, 1 들어가면 P 플러스 Q지? 여기 P 플러스 Q. 요게 뭐냐면 공비인 3P 플러스 Q. 위아래 빼주시면 2P가 4, P는 2. P 플러스 Q가 1이니까 Q는 마일 끝. 그래서 AN 나왔죠. 넘어갑니다. 자, 여러 가지 수열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관계식 찾고 규칙성 찾고 하는 문제들 조금 한번 볼 건데 일단 11번 보시면 A1이 1이고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2의 n승을 만족한대.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고 싶대요. 자, A1 1, A2, A3, A4, A5 이렇게 갈 텐데 규칙성을 찾는 가장 기본은 그냥 찬찬히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둘이 곱해서 곱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곱이 2의 1승이 나와야 돼요. 둘이 곱한 건 곱이 2의 제곱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2의 3승, 이렇게 2의 4승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웃한 두 항의 곱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 둘이 곱이 2가 되려면 너가 2가 되겠네. 둘이 곱이 2의 제곱이 되면 너는 2가 되겠지. 둘이 곱이 2의 3승이 되려면 너는 2의 제곱이 되겠지. 둘이 곱한 게 2의 4승이 되려면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1, 2, 2, 2의 제곱, 2의 제곱. 왠지 그 다음엔 2의 3승, 2의 3승이 될 것 같아. 어디 볼까? 자, 둘이 곱이 2의 5승이 되려면 2의 3승이 되겠죠. 2의 6승이 되려면 2의 3승이 되겠지. 아, 이런 식으로 1, 2, 2의 제곱, 2의 제곱, 3의 2의 3승, 2의 3승, 땡땡땡 두 개씩 같은 항 이렇게 나오겠구나. 우리가 1부터 10까지 합을 하고 싶은데 요걸 또 이제 그렇다고 막 이런 식으로 너네가 묶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10개는 짝수개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그럼 어떤 장점이 있어? 기본적으로 이 수열이 뭐야? 얼마짜리 수열인 거야? 공비 2짜리 수열이지? 너도 2 곱해졌고 너도 2 곱해졌으니까 이것도 공비 2짜리 수열이지? 첫 항이 3이고 공비가 2짜리 항의 개수 5개. 답은 3 곱하기 2의 5승 빼기 1 나누기 2 빼기 1 끝. 이렇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번도 대입해서 나열해보면 규칙성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에 한번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4번도 나열하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14번
아마 나열만 해도 나름대로 규칙성이 보일걸? 근데 규칙성을 관찰하는 거는 여러분이 바로 이웃한 항들 간의 규칙성을 볼 때도 있지만 바로 이웃한 항이 아니라 한 칸 건너서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둘씩 합을 해서 관찰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규칙성을 보셔야 돼요. 참고로 이 문제는 두 칸씩 규칙성을 관찰하시면 규칙성이 잘 보입니다. 선생님 14번의 디귿에 K1부터 20까지 AK 아니에요? K, AK, AN 아니고 AK 맞아요. 아니면 N이 1부터 20이든 그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렇게 AN과 AN 플러스 이웃한 두 항의 합을 어떤 식으로 주고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나열해서 규칙성을 보셔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 건데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이 아니라 n 플러스 1을 넣었기 때문에 범위에 딱히 제한이 없고요. 아래식을 위에식으로 이제 빼주십니다. 이렇게 아래식에다 위에 걸 뺐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a n 플러스 2 빼기 an은 1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이제 an을 구하는 겁니다. 요거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 잘 보시면 바로 이웃한 항들까지는 아니지만 두 칸씩 갈 때마다 1씩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an 플러스 2는 an에다 1 더한 거. 또 an 플러스 2 가면 또 1 더하고 또 1 더하고. 그러니까 두 칸씩 갈 때마다 1씩 더해져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1이 1이면 자 A1이 1이면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A2가 1이니까 A2가 0이지 그지? A2가 0이면 A5는 A1에서 5까지 그러면 1에서 3, 5니까 얼마가 커져야 돼? 2가 커져야 되죠. 1에서 3, 5 그러니까 A5는 4가 아니라 3이 돼야 돼요. 3 그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AN이 짝수면 당연히 1을 더하면 홀수가 되겠지? 니은번은 참입니다. 디귿번 첫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를 더하는 거는 S20을 구하고 싶은 건데 SN은 어떤 식으로 구하시면 되냐면 이 자리에다가 N에 띄엄띄엄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는 N에 1, 3, 5 대입.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식에다가 N에 1을 넣으면 누구랑 누구랑 나오냐면 A1 더하기 A2가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엔 어디부터 필요해? A2부터가 아니라 A3부터 필요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두 개씩 합을 하려면 N자리에 홀수들을 대입하면 돼. 즉 우리는 S20은 저기다가 1 대입하면 1, 3 대입하면 3, 마지막에 19 대입하면 A19 더하기 20이니까 19까지. 이게 바로 뭐냐면 1부터 홀수 10개 합이죠. 홀수 10개 합이니까 10의 제곱 답은 100이 나오는 게 맞아요. 디귿번 그래서 참입니다. 넘어갑니다. 16번이 아까 이야기했던 요 소금물 문제고요. 그 다음에 17번 뭐 악수하는 횟수, 18번 AB를 써놓는 어떤 관계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18번을 선생님이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A 또는 B를 쓸 건데 밑줄 B는 연속해서 쓸 수 없다. B는 연속해서 쓸 수 없다. 이때 우리가 N개의
이제 칸을 채우는 방법의 수가 AN이라고 한다면 A7을 한번 구해봐라. 너네 보고 A7을 구하라고는 했지만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지 정말로 A7을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N 플러스 1 필요에 따라서는 AN 플러스 2까지 이런 것들 간의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얘가 n 플러스 2번째,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 여기가 n번째라고 합시다. 내가 여기까지를 채우고 싶어요. 자, 그 직전에 n 플러스 1번째에서 a로 끝났을 수도 있고 b로 끝났을 수도 있지, 그지? 만약에 직전에 a로 끝났다면 혹은 b로 끝났다면 그 이후에 내가 n 플러스 2번째에서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내가 만약에 b로 끝났어. 여기서 b로 끝났다면 여기에 내가 그 다음에 b는 연속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a로 끝나야 돼요. 그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여기가 b였으면 무조건 a로 끝나겠지. 만약에 a였으면 여기는 a여도 되고 b여도 되지. 그지? 근데 여기가 a였다는 거는 그 직전에 여기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지? 즉 n개를 아무렇게나 채워놓고 a를 채우고 a 또는 b가 올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까지를 규칙에 맞게끔 채운 방식이 an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내가 a를 쓰는 가지수는 한 가지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는 a 또는 b를 쓰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된다고.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기본적으로. 그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b를 썼다면 그 직전에는 무조건 뭘 썼겠어? 당연히 그 직전엔 a를 썼을 거야. 맞아? 그 직후에도 a를 썼겠지? 아니야? 왜냐면 연속해서 오면 안 되니까. 그 전에는 여기는 뭐야? 여기는 자유롭죠. b가 와도 되고 a가 와도 돼. 그게 몇 가지가? an-1가지지. 그지? 즉 an에다가 1 곱하기 2를 한 거랑 an-1에다가 a가 들어오면 1, b가 들어오면 1, 마지막에 a가 들어온 것도 1. 이렇게 더한 게 뭐가 되냐면 a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얘네를 가지고 얘네를 만들 수 있네. 맞나? 약간 이상한데? 아니면 이렇게 할까? n 플러스 2번째가 a로 끝난 경우라 너가 n 플러스 2번째가 b로 끝나는 경우 두 가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a로 끝난 게 아까 그거예요. a로 끝났으면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되죠. 아무거나 와도 되고 b로 끝났으면 여기는 반드시 a가 와야 되고 여기 아무거나 와도 되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가자. 자, n 플러스 두 번째가 a로 끝났으면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여기까지 오는 가지수가 an 플러스 한 가지 a로 끝나는 거 곱하기 1.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b로 끝났으면 직전에는 a가 왔어야 되고 a가 왔으면 그 전에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이게 an가지입니다. 그래서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가 되겠네. 아까 얘기했던 피보나치 수열의 형태가 되죠. 그럼 처음에 지금 첫 번째 칸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A1이 몇 가지예요 지금? A 또는 B니까 두 가지지, 그지? 자, A2 같은 경우에는 A가 있고 A, B가 있고 B, A가 있고 B, B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A2예요. 그럼 A1이 2고 A2가 3이고 둘을 더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 거를 만들 수 있지. 그럼 2, 3, 둘이 더하면 5, 둘이 더하면 8, 둘이 더하면 13, 둘이 더하면 21, 여기가 1, 2, 3, 4, 5, 6, 둘이 더하면 34. 얘가 바로 A7이 됩니다. 이렇게. 답이 34예요. 요거 이해가? 마지막을 n 플러스 1번째를 A, B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게 중요하다고. A가 나왔으면 그 직전에는 A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와도 되잖아. 즉 n 플러스 한 개만 조건에 맞게 잘 이제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B로 끝났으면 직전에는 아무거나 못 온다고. 직전에는 A가 와야 되고 A가 왔으면 그 직전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고 아무거나 오는 경우의 수가 이제 조건에 맞게 AN가지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9번이 배수 증명. 그 다음에 요 21번이 부등식 증명이죠. 배수 증명, 부등식 증명. 각각 한 개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네모 채우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증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2n 마이너스 1승은 항상 7의 배수래. 7의 배수. 그래서 시작은 뭐다? 항상 n이 1일 때. 첫 번째. 1이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1승은 7이기 때문에 성립하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따옴표 1번.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한다면 그럼 2의 k 플러스 1 더하기 2의 3 아니지? 3의 2k 마이너스 1 너가 7의 배수래. 너가 7의 배수 2이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 2의 k 플러스 2승 더하기 3의 2k 플러스 1승 너도 7의 배수가 되는가? 7의 배수인가? 자, 그럼 일단 제가 7의 배수가 되면 너가 7의 배수가 되는지를 보이고 싶은데 요거를 요 형태로 사실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7의 배수가 되는 거를 문제에서는 이제 뭐라고 잡았냐면 뭐라고 사실 잡지 않았네요. 이걸 적당히 더하고 빼줬네. 뭔가 더하고 빼주면서 묶었네. 그러면 쟤를 지금 2로 묶고 싶은 거니까 뭐를 더해주고 빼주면 되냐면 요거를 일단 해놓고 다시 요걸 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원래는 이게 있었어. 지금 이게 뭐 한 건지 알겠어? 얘가 지금 2의 k 플러스 2승이잖아. 근데 얘는 2의 k 플러스 1승 더하기 너가 7의 배수거든? 그래서 이 형태를 여기서 강제로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2의 k 플러스 2승에서 2를 묶어줬고, 괄호를 친 다음에 얘를 더해줬죠, 일단. 필요하니까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더해줬고, 더했으니까 다시 빼준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위의 식이랑 완전히 같죠,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7의 배수라는 거지. 그래서 빈칸상 가가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가예요. 그리고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9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이잖아. 얘네가 지수가 이만큼 차이 나니까 이제 9가 곱해지는 거고 2를 빼는 거니까 실제로는 뒷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7의 배수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7이 되는 거지. 이게 나. 넘어갑니다. 여러분 7의 여자 7의 남자라는 밈을 알고 있나요? 생각보다 컷이 높던데 7의 남자는 뭐더라? 뭐 키 176에 술 담배 안 하고 뭐 아무튼 뭐 약간 뭐 생각보다 되게 컷이 높던데 그게 이제 원래 유래는 무슨 만화책인가? 그런 데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만화책 같은 데서 7의 여자가 무슨 뭐 너무 예쁘지도 않고 너무 못나지도 않아서 인기가 많다는 둥 막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되게 보면서 되게 동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부등식 볼게요. 요 범위에서 n 팩토리얼이 2의 n승보다 크도록 하는 자 부등식 증명은 또 조금 다릅니다. 부등식 증명은 어떤 점이 다르냐면 완전히 일치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7의 배수 7의 배수에서 합이 7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갖고 등식 증명에서도 k번째를 가지고 k 플러스 3번째를 완전히 일치시켜서 만들었단 말이야. 부등식은 꼭 완전히 일치시킬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당연히 뭘 확인해야 되냐면 n이 4 이상이니까 4를 대입한 4팩토리얼과 2의 4승을 비교하셔야 돼요. 보시다시피 24고 16이니까 큰 거 맞죠?
체크됐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거를 가정할 거야. 자, 그럼 k일 때 성립한다는 거는 k 팩토리얼은 어쨌거나 2의 k 승보다는 크다라는 거지, 그지? 이면 보이고 싶은 거는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2의 k 플러스 1승보다 크다. 이거를 보이고 싶다. 2다. 를 보이고 싶어.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야.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 형태로 좀 바꿔주려고 하는데 양변을 동시에 일치시키는 좀 어렵더라 이거지. 한쪽만이라도 일치를 시킬 거야. 그래서 어디를 일치시킬 거냐면 좌변을 일치시킬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해줄게요. 즉 어떻게 되냐면 k 플러스 1 팩토리얼은 2의 k승 곱하기 k 플러스 1보다는 확실히 크다는 거지, 그지? 근데 내가 보이고 싶은 거는 얘가 너보다 큰 걸 보이고 싶은 게 아니야. 얘가 이거보다 큰 걸 보여야지만 나는 이 명제가 증명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는 2의 k 플러스 1승과 2의 k승 곱하기 k 플러스 1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뭘 보이면 되는 거야? 둘 중에서 이쪽이 크거나 사실은 같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는 이거를 보이면 그만이야. 이거를 보일 수 있으면 얘보다 네가 크고 너는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 당연히 너는 너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됐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여야 되는 건 이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2의 k승 약분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k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지. 근데 애시당초에 k라는 거는 이러한 범위에서 와야 되잖아. 우리는 n은 4 이상의 자연수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왜냐면 k는 4보다 커나 같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너는 너보다 커나 같고 너는 너보다 크니까 너는 너보다 크다. 끝. 이렇게. 그래서 그러므로 4 이상의 자연수인 자연수 n에 대하여 n 팩토리얼은 2의 n승보다는 크다. 끝. 이렇게 된다. 서술형으로 증명한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쓰셔야 돼요. 마지막에 결론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게 성립한다. 끝. 이렇게. 너네가 지금 빈칸 채우기 20번도 그렇고 19번도 그렇고 보면 마지막에 결론이 항상 그거야. 원래 증명하려고 했던 거를 그러므로 그와 같다 해서 마지막에 딱 결론을 다시 써준다고. 처음에 시작했던 내가 증명하고자 했던 거야. 요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서술형 나오는 학교는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되고 다양한 것들로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서술형이 나오지 않는 학교도 빈칸으로는 어차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신에서는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고생하셨고 요거 답지랑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이 목요일날 수업 이후에는 별다른 게 없으니까 목요일날 좀 질문 더 받아줄게요. 오늘은 시간이 2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